저는 옛날부터 글을 쓰는 걸 좋아했어요. 나는 결국에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학문을 사랑하는 진심의 메시지 청사진, 오늘은 노예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고 있고 음악 평론도 쓰고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는 노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글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글을 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역자원 조사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소개하고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를 쓴 적이 있고, 주로 이제 정기적으로 쓰는 거는 음악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을 이제 정리하거나 어떤 앨범이 나왔을 때 그 앨범에 대한 이제 평론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위원 큐레이터로 이제 활동하고 있어서 대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 이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 글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글 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라든지 자주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부터 글을 쓰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동화나 아니면 소설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칭찬받았던 게 이제 생각이 나고요. 중학교 때는 이제 뭐 그림도 그리다가 고등학교 때 돌아와 보니까 나는 결국에 뭘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글을 썼던 게 생각이 났고, 그때 철학 동아리도 하고 지리 동아리도 하면서 글을 쓰는 걸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뭐 교내에서 이제 뭐 글쓰기 대회라는 것도 하면 나가서 상도 이제 탔으니까 그래도 글은 남들보다 잘 쓰는 것 같네. 그래서 이제 학생 때는 이제 문예 창작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네. 오늘은 그럼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과가 취업난이 있는데 거기 이제 별로 관련 없는 과잖아요. 그래도 하면 된다, 그런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과는 뭐 문창과고 이제 이미 사라졌습니다. 한남대학교 이제 2014년 이후에는 문예창작과가 사라지고 이제 국어국문과로 통합이 되었죠. 이제 저는 이제 14학번으로서 이제 문창과의 뜻을 보고 과가 사라지는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문창과가 뭐 사라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문창과 나와서 결국에 뭘 하겠다는 건가? 이제 의문도 많았고, 글 쓰는 것만으로서는 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었고, 이런 과에서 저는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문창과 나오니까 글 하나는 남들보다 잘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에 대한 이제 불만을 품지 않았던 게 제가 글을 아직까지 쓰면서 있게 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학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니까 여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나름의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도 1년을 딱 기준으로 해서 한 개 한 개 달성하는 걸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세운 거예요. 1년에 책을 100권을 읽자, 딱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문창과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탑재해야겠다 하고 작은 계획을 세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론을 쓰기 위해서 학과를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어야 되겠고, 음악 평론을 또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앨범을 또 들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1년에 딱 100권의 책을 읽자, 이게 딱 체크를 하는 거죠. 이제 스스로의 이제 만족감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앨범을 하나씩 듣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0장의 앨범을 1년에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런 도전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루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딱 듣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가수 앨범도 가끔씩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장르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작업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 달성이 되고 제가 아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세상이 이제 넓게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악기가 뭐고 가수가 뭐고 다 모르잖아요. 장조가 뭐고 음표가 뭐고.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밟아가면서 이 사람은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가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약간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발짝 성장을 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이제 발전을 도모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만나게 돼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불만을 가졌던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스스로가 지금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제 삶이 뭐 잘났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학교가 막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모든 학생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자기가 있는 학교가 제일 불만스러운 법이죠. 자기 또래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교에 대한 불만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학교가 안 좋아 보여요. 뭔가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막 낙후되어 보이고 좋은 사람이 없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불만스러워지는 과정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불만스러워지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굉장히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냥 불안을 느끼게 되면 뭔가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하거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불안하고 끝이에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도 대학교 나왔는데 나중에 뭐 먹고 살기에는 문제가 없겠지 하고 이제 무기력해집니다. 하던 대로 게임이나 하고 학교도 그냥 졸업장만 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모두가 똑같아지는 거죠. 모두가 이제 똑같이 무기력해지고 불만을 품고 여기는 답이 없어 나가야 돼 이런 생각만 하다가 그러면 4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처음부터 이제 불만을 갖지 말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할 때쯤이면 그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불만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집중하다 보면 결국엔 불만할 틈이 없다는 거죠. 불만할 틈을 없애라. 저는 이 말을 굉장히 해주고 싶어요. 책 같은 경우는 되게 감명 깊게 읽기보다는 이렇게 문장을 부드럽게 쓸 수 있구나 해서 놀란 분이 한 명 있었어요. 이재니 시인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썼던 아마도 아프리카라는 시집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시인의 특징은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써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 있구나 해서 굉장히 제 뇌를 신선하게 했던 분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앨범은 사실 옛날에 나온 앨범을 주로 이제 아카이빙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명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들을 이제 궁금해서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소름 돋았던 게 들국화라는 밴드의 이제 1집이 처음 들어봤을 때는 뭐지 이게 왜 1등일까? 라고 했는데 나이 먹고 들어보니까 이게 왜 1등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재니 시인의 시집과 들국화의 1집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들어왔어요. 대전 관련해서 이제 뭐 자원조사라는 게 있는데 사실 해봤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도 이제 저는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도 해보자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이제 많은 걸 배웠어요. 대전에도 되게 새로운 곳들이 많고 80년대 풍 나는 곳도 있는가 싶으면 그냥 아예 50년대 풍 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곳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실들도 알면서 그래도 해보자 이 자세가 굉장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앞으로 노회찬님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뭔가 도전할 때마다 살짝씩 바뀌는 것 같지만 제 중심적인 꿈을 얘기하자면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교육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계속 바꿔야 된다 했는데 결국 공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모두의 이제 시선에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눈치를 많이 보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사립학교처럼 저도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교육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전 정신과 이제 목표 세우는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장 큰 목표는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게 제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불만족이 계속 쌓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기력함이 오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오기 때문에 그 불만족을 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 이제 청년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님에게 만족이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헤치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진행하는 걸 좋아했어요. 마치 게임 캐릭터의 경험치가 1%부터 100% 가면 레벨업이잖아요. 1%, 2%, 3% 채워가는 걸 보는 걸 굉장히 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도 RPG 게임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 체크할 때마다 경험치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만족이란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